여러분께서 짚어달라고 하는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동 사항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초에 대출금리가 오를 것이고 아마도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해드리면서 대출 많이 받아서 아파트를 사신 분들께는 아파트를 파는 게 상책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소리냐, 한두 채가 하락 거래됐다고 해서 앞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 라고 하시면서 아파트를 안 파신 분들이 꽤 계시죠. 이제부터는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코앞에 높은 산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넘겨야 될지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영상 속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풍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버블입니다. 버블이 터졌습니다. 서울의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그리고 광교, 수원 하락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창동은요 30%가 하락 거래되고 있고요. 상계동은 25% 하락 거래되고 있습니다. 광교 역시 크게 마이너스 7억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신저가가 나올수록 급급매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도의 양은 늘어나고 있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바로 앞단지는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소식까지 나왔는데 정작 실거래가는 크게 하락해서 주민들이 아예 포기한 분위기입니다. 재건축은 하겠지만 그건 10년 뒤의 얘기고 당장 가격이 떨어지니까 얼마에 내놔야 금방 팔리느냐, 이런 문의 전화만 많네요 라고 하는 것이 노원구 어느 공인중개사의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한번 떨어지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우리는 이미 지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대출이 없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대출을 많이 끼어서 내 집 마련에 올인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자 감당하는데 그 한계선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수원 광교 지역 가보겠습니다. 광교 원천동 광교 중흥 S클래스인데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으로 되어 있죠. 원천 호수가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죠. 바로 그 옆에 광교 중흥 S클래스입니다. 이 아파트 상당히 살기 좋은 아파트고 아주 깨끗하죠.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찍을 작년 7월부터 11월 사이 18억 원에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17층, 14층, 26층, 31층 모두가 18억에 이렇게 거래가 됐죠. 그런데 2022년 들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갑자기 15억으로 지난 8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9층입니다. 그런데 9월 달에 14억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층도 16층입니다. 아주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개월 만에 이렇게 3억 5천만 원이 하락돼서 거래가 된 거죠. 이럴 때 18억에 사신 분들 속이 좀 쓰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아파트는 35평이었고요. 똑같은 아파트 44평형을 보겠습니다. 21년 5월에 23억을 찍었고요. 21년 6월에 딱 한 달 만에 27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정말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층도요 6층과 8층 정도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되면서 22년 4월, 올해 4월 달에는 7억이 뚝 떨어진 20억 3천만 원, 다시 5월 달에는 1천만 원 더 내려간 20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층도요 26층과 41층, 아주 높은 좋은 층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억에 뚝 떨어졌죠. 작년 6월에 이 아파트를 27억에 사신 이분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이걸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딱 10개월 만에 7억 정도가 손해가 났는데요. 한 달로 따져보니까 7천만 원 정도 손해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루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34만 원꼴로 손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만 참았어도 이 정도 돈은 아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작년 8월에 미국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아파트 가격의 거품은 좀 꺼질 것이다, 거품이 꺼지고 정상화가 좀 되면 그때 집을 사도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0개월 만에 7억 정도 손해가 난 경우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만 귀 기울이고 생각했어도 이렇게 서둘러 집을 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빨리 집을 서둘러 사야 할 이유가 또 있었겠지요. 하지만 너무 큰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동탄 지역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청계동의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인데요. 33평입니다. 이 아파트가 작년 8월에 14억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5층이죠. 최고가를 찍은 거예요. 이 아파트가요. 그런데 딱 1년 만에 19층이 1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는 11억 1천만 원에 31층이 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졌죠. 자, 10억이라고 가정하면 4억 5천만 원 정도를 1년 만에 손해본 경우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거품을 일으키면서 뛰어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탔습니다. 아, 지금 내 집 마련을 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정말 앞으로 집값은 더 뛴다는데 지금 타야 되겠다 하면서 올라타신 거죠. 그렇게 아파트의 가격 또 부동산의 가격이 거품이 많이 낄 때 분명히 하락 시그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론자라고 오히려 역공을 퍼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은 지금 이렇게 하락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큰 폭으로 하락하는 지역이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지역의 영끌들이 정말 영끌에서 비투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분들이 산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끌들이 집을 많이 산 서울 노도강 지역을 한번 가볼까요? 바로 상계동 수락산 벨리체라고 하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죠. 21년 3월 달에는 10억 2천만 원으로 9층이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22년 8월, 올해 8월 달에는 8억 5천만 원에 10층이 거래가 됐죠. 재건축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면 재건축의 바람이 불어서 가격이 자꾸 급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급등을 멈추고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상가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아파트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니까 갑자기 10억 2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이다 보니까 아, 많이 하락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락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 2018년 초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때 가격 한번 볼까요? 그때의 가격은 5억 7천만 원, 6억대 초반의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부터 이렇게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이렇게 10억 2천만 원까지 찍었던 거죠.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다음은 상계동의 이 아파트인데요. 바로 상계주공 13단지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이죠. 지난 5월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이죠. 지난 5월 이전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되기 직전에는 5억 2,8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18평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작년 9월에는요 5억 9,700만 원을 찍었습니다. 9층입니다. 역시 재건축의 바람과 부동산 버블이 함께 섞여 있던 가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2022년 9월에는 3억 8천만 원으로 뚝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의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는 겁니다. 1년 만에 2억 1,700만 원이 하락했으니까 대략 40% 정도가 하락했죠. 정말 크게 하락한 겁니다. 가파르게 하락을 한 거죠. 상계동 주공 13단지 인근의 창동 주공 18단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 면적 41제곱미터가 6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 같은 크기가 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신저가를 경신했죠. 6억 중반대의 가격으로 다수의 거래가 형성됐던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하락폭이 큽니다. 신저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급급매 물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거래가 급냉하고 가격이 급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금융이죠.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한국은행도 이제 그 금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빅스텝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0.5%, 그동안 0.25%씩 올렸는데 이번에는 0.5%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는 8%다. 영끌족, 전세족 모두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는 거죠. 13년 만에 7% 대출금리 시대가 열렸고요. 한국은행이 빅스텝에 나설 경우는 8%까지 오를 수 있다. 물론 2019년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0.75% 정도 이렇게 앞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이 0.75% 올리면서 우리는 지금 미국과 0.75%의 기준금리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월에 0.5%로 빅스텝을 밟으면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0.25%의 차이가 나죠. 그런데 미국이 11월 달에 또 0.75%로 올리면 미국과 금리는 1%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우리의 인상은 얼마나 될까요?
1%의 기준금리 차이는 정말 무서운 차이입니다. 과연 우리 한국은행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12월이 되면 0.5%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4.5%의 기준금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과연 이 금리, 이 무서운 금리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19년 이 당시에 왜 미국과 금리 차이를 내면서 우리는 저금리를 유지했을까? 이럴 때부터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버블이 시작됐습니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막 빌려서 아파트를 샀기 때문이죠. 국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이가 컸었습니다. 우리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8%에 이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최대로 금리가 상승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금리 시대의 호황을 누렸던 것이 이젠 금리가 우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동안 너무 심했어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이럴진데 이제 주거용 부동산 다른 데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엔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분양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왜냐?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뛰니까 대체제로 그렇게 오피스텔로 튀었는데 일반 오피스텔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분양이 어려워졌고 그 가격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저는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이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물론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이젠 정말 외면받는 시대가 왔다. 장소를 불문하고 외면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에 낀 거품, 이것이 이번에 좀 많이 거치지 않으면 정말 큰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버블을 한 번쯤은 걷어내야 그나마 경제적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지켜보는 시대가 왔지 부동산을 매입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부동산에 거품이 끼어 있으니 절대 사지 마라. 좀만 더 기다려라. 이런 얘기 했는데 덜컥덜컥 사신 분들이 계시죠. 물론 그분들의 성향이고 그분들의 자신감이었겠죠. 대출 받지 않고 그냥 사신 분들은 뭐 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많이 껴서 뭔가 부동산을 갖고자 했다면 이제 그것은 큰 실수가 돼버렸습니다. 표용호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공부할 때지 부동산을 매수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표용호TV를 보시는 여러분은 부자가 되셔야 제가 마음이 좀 편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